안녕하십니까, 오이스터홍입니다. 저는 오늘 제 영상의 댓글 그 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 카메라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 영상 장비, 촬영 장비, 카메라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하는 카메라, 그리고 이전에 사용했던 카메라, 제가 이 카메라를 쓰는 이유 등등 제가 촬영하는 이 촬영 장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제 영상만 보고도 저랑 똑같은 퀄리티의 영상을 촬영하실 수 있게 저의 세팅 방법, 다양한 제 꿀팁 등들도 공유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같이 확인해 주세요. 자,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소개에 앞서서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카메라를 먼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거를 소개를 해 드려야 자연스럽게 왜 제가 지금 이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사용했던 카메라는 바로 이 오즈모 포켓입니다. 오즈모 포켓 2 제품이고요.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한 이유는 제가 자전거 여행 특성상 자전거를 타다 보면은 이렇게 많이 흔들려요. 카메라가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카메라가 많이 흔들리면 영상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멀미가 납니다. 렌즈가 조금만 흔들려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멀미가 나요. 근데 이 오즈모 포켓 2 제품은 이렇게 짐벌이 달려 있어요. 이 짐벌이 뭐냐, 카메라를 이렇게 흔들어도 이 짐벌이 자동으로 수평, 안 흔들리게끔 손떨림 방지 기능을 해줍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이 본체를 이렇게 움직여도 카메라는 정확히 앞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촬영을 해야 영상을 봤을 때 멀미가 안 나거든요. 흔들림이 적고 딱 고정을 해줘서 깔끔한 영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오즈모 포켓이 다음 세대 버전이 나왔어요. 더 최신형 버전이 나왔는데, 지금 그 카메라가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거의 종결급 카메라, 거의 끝판왕 카메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두운 데서도 잘 찍히고 화질, 화소, 그 프레임 모든 게 완벽한 카메라가 바로 이 오즈모 포켓입니다. 근데 이 오즈모 포켓에 유일한 단점이 있어요. 바로 방수가 안 된다는 점이에요. 물속에 들어가는 건 물론이고 약간의 비만 와도 이 카메라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수가 아예 안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짐벌 부분이 물에 굉장히 취약해요. 고장이 쉽게 나기 때문에 이 완벽한 카메라도 유일한 단점이 방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들고 여행을 다니는 동안 비가 오는 날, 눈이 오는 날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카메라가 중간에 먹통이 돼서 다 말릴 때까지 안 켜지는 경우도 있었고, 방수에 굉장히 취약해서 특히나 비를 많이 맞는 저의 특성상 이 카메라로는 더 이상 촬영이 힘들겠다 싶어서 새로 구매한 카메라가 바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를 이 카메라로 전환을 할게요. 자, 지금 카메라를 기존에 사용하던 카메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는 오즈모 액션이라는 제품이에요. 그 중에서도 오즈모 액션 5라는 제품이고, 제가 이 카메라로 바꾼 이유가 이 카메라는 방수가 됩니다. 비는 물론이고 수중 촬영도 가능할 정도로 방수가 돼요. 그래서 이 카메라로 바꾸게 됐고, 근데 이 카메라에는 보시다시피 짐벌 기능이 없습니다. 이 카메라 본체밖에 없어요. 근데 이 카메라 안에는 놀라운 기능이 들어있거든요. 바로 이 수평을 고정해주는 기능이 들어있어요. 지금 제가 정면을 찍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를 좌우로 흔들어 볼게요. 근데 지금 보시는 화면에는 좌우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은 이 카메라가 소프트웨어가 수평으로 고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거나 들고 촬영을 하더라도 이게 흔들리지 않아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지럽지가 않아요. 제가 이 기능을 꺼볼게요. 자, 지금 이 기능을 끈 채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의 흔들림에도 엄청 흔들리죠. 이게 제가 지금 일부러 많이 흔들고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촬영을 할 때 사람 손이 엄청 많이 떨려요. 특히나 자전거를 타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찍으면서 가면은 엄청나게 어지럽습니다. 근데 이 기능을 사용하면은 보시다시피 편안해요. 이 기능 때문에 이 액션캠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시중에는 수많은 액션캠이 있거든요. 이 오즈모를 비롯해서 인스타360의 에이스 프로, 아니면 고프로 등등 다양한 제품이 있는데, 이 오즈모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를 촬영을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 들고 찍어도 되지만, 저는
이 미니 손잡이를 활용해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오즈모 액션의 제일 장점이 뭐냐면 바로 이 퀵 릴리즈 마운트예요. 이렇게 바로 꼬아서 촬영을 하다가 순식간에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액션캠은 일일이 이 나사를 풀어서 분리를 해서 다른 데다 연결해서 다시 나사를 조이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이 오즈모는 이 퀵 릴리즈를 이용하면은 다른 액세서리들의 이 퀵 릴리즈를 다 착용을 해 놓고 이 카메라만 옮겨 다니면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행 영상마다 항상 목걸이에 메고 있는 거, 목에 메고 있는 거는 뭔가요? 목걸이인가요? 물어보시는 바로 이것. 이게 뭐냐면 이렇게 목에 매주면은 여기서 이렇게 옮겨서 자전거를 탈 때는 이렇게 운전하면서 찍는 목걸이 마운트예요. 그래서 자전거 영상을 촬영을 할 때는 보통 이렇게 목에다가 메고 자전거를 탑니다.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풍경을 비출 때가 된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분리를 해서 풍경을 촬영을 해요. 그리고 자전거를 정차를 해서 제 셀프 카메라를 찍거나 주변 환경을 찍을 때 여기다가 연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합니다. 반대로 풍경을 비출 때는 이런 식으로 풍경을 찍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손잡이, 목걸이 이 두 개를 활용해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주행 중에는 계속 이렇게 한 손으로만 탈 수가 없기 때문에 목에다 걸어 놓고 절을 찍거나 풍경을 찍을 때는 이 핸들에다 옮겨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제가 무언가를 하는 걸 찍을 때는 이렇게 옮겨서 절을 찍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편리하죠. 자, 제가 이렇게 촬영하는 거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저는 어떤 세팅을 이용해서 이 영상을 찍는지, 왜 이 세팅을 이용해서 찍는지 저의 세팅법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화면이 나와요. 그냥 저의 세팅법 딱 보고 따라 하세요. 제일 처음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비트 전송률이 있어요. 이거를 높음으로 해주셔야 카메라가 깔끔하게 화질이 좋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해주실 게 이 밑에를 누르시면은 해상도 그리고 프레임이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1080을 썼었고 요즘에는 2K까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TV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서 해상도를 조금 올렸습니다. 4K까지도 촬영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4K는 용량도 너무 많이 잡아먹고, 여행을 하는 특성상 저는 촬영 시간이 많기 때문에 4K로 촬영하면 용량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이 2.7K 16:9 비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밑에는 프레임인데 이 프레임이 높아질수록 화면이 부드럽게 나와요. 그리고 슬로우를 걸었을 때 깔끔하게 나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30프레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30프레임을 사용하는 이유는 60프레임보다는 좀 더 끊기지만 요즘에 텔레비전 그리고 영화도 대부분의 30프레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30프레임이 뭔가 더 역동적이고 눈에 익는 프레임이거든요. 그래서 2.7K 30프레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를 누르시면 여러가지 옵션들이 나옵니다. 락스테디를 사용하게 되면은 좌우로 움직이긴 하지만 손 떨림을 약간 방지를 해줘요. 락스테디 플러스 모드도 마찬가지로 손 떨림을 보정을 해주지만 이 수평을 완벽하게 고정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탈 때는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호라이즌 밸런싱이라는 모드인데, 이 호라이즌 밸런싱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기울여도 화면이 기울어지지가 않습니다. 수평을 완벽하게 고정을 해줘요. 근데 다만 45도까지만 고정을 해주고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밑에 호라이즌 스테디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완벽하게 360도를 돌리더라도 수평을 고정을 해줘요. 근데 저는 호라이즌 밸런싱 모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 화각이 조금 더 넓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저는 풍경을 찍기 때문에 화각이 넓어야 더 많은 풍경을 담을 수 있어서 이 호라이즌 밸런싱 모드를 사용하고 있고, 제가 아무리 촬영을 해도 이렇게 완전히 뒤집을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호라이즌 밸런싱 모드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기능인데, 지금 이 설정을 했잖아요. 이 설정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저장을 해 놓으면 제가 예를 들면 다른 상황에서 다른 화질로 촬영을 했더라도 빠르게 이 모드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관적으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고, 영상을 뒤죽박죽하지 않게 일관되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에 고프로를 잠깐 사용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고프로를 사용을 했을 때 배터리 발열이 너무 심하고 촬영 시간이 너무 짧더라고요. 30분만 찍어도 배터리가 다 아웃이 되는 현상이 있어서 이 오즈모 액션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이 오즈모 액션 같은 경우는 4시간까지 촬영이 가능하고, 보조 배터리로 충전을 했을 때 30-40분만 충전을 하면은 다시 80%가 충전이 돼요. 그래서 배터리에 대한 걱정을 많이 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션으로 넘어온 것도 있고, 촬영을 하다가 꺼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는데 지금 이 카메라를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꺼지는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 주행을 할 때는 이 보조 배터리에다가 케이블을 연결해서 이 가슴에 매달려 있을 때 보조 배터리를 연결하고 촬영을 하면은 이 1만 암페어 기준 거의 24시간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 영상에 자전거 블랙박스를 달고 싶은데 제가 사용하는 카메라 블랙박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추천은 이거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블랙박스 용으로만 사용하기에는 다소 오버스펙이다. 근데 이게 블랙박스로는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여기다가 매달고 제가 시선이 가는 대로 다 촬영을 해주니까 뭐 블랙박스 용으로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카메라 그리고 카메라 세팅법에 대해서 좀 가볍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최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댓글로 또 남겨주시거나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뭐 인스타그램 DM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좀 더 세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에서는 최대한 많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액세서리 같은 거, 제가 영상을 촬영하면서 사용하는 모든 제품들은 여기 왼쪽 하단에 보시면 제가 항상 제품 태그를 해놓거든요. 이 제품 태그를 타고 들어가시면은 제가 사용하는 제품과 똑같은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 좌측 하단에 있는 영상 제품 태그 많이 이용해 주시고, 제가 오늘은 좀 시청자분들한테도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항상 제가 쿠팡 태그를 달아놔요. 이 쿠팡 태그를 타고 들어가셔서 꼭 이 제품이 아니라 평소에 쿠팡을 사용하시는 분들, 이 제품을 타고만 들어가서 구매를 해주셔도 저한테 수수료가 들어오거든요. 또 그 수수료를 바탕으로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요긴하게 쓰이니까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이 제품 태그를 이용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 다양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